오늘의 이슈를 모아 궁금증을 날려드립니다. 야인스톡에서 이슈 관련 질문과 관련 종목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에 글을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하는 야인스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안녕하세요. 2부 함께할 한보람입니다. 이번 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한 주의 마무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41% 하락하면서 1970.13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2,000선을 넘어서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좀 가져봤지만 장중 내내 낙폭을 좀 키워가다가 1970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전날보다 1.04% 내리면서 708.5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700선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여기에 기관까지 함께 팔아치우면서 오늘 지수를 좀 끌어내렸고요. 개인들이 열심히 사주기는 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처럼 하락장 가운데서도 카카오의 신고가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카카오는 전날보다 오늘 4% 올랐고요. 이번 달 들어서만 34.24%가 올랐는데요. 결국에는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는 지수는 하락을 시켰지만 또 히토류 관련주들의 주가는 끌어올렸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또 노바텍과 유니온 등도 두 자릿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자전거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요. 대표적인 자전거주인 삼천리 자전거와 또 알톤 스포츠가 각각 18.05% 그리고 15.56%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진그룹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비록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는 했지만 한진과 한진칼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럼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 홍콩 국보법 놓고 정면 충돌입니다. 코로나19 책임을 두고 정면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홍콩 보안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직접 제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내에서 분리를 꾀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홍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대하면서 중국이 이 법안을 제정하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에 오늘 시장에는 히토류 관련 종목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의 핵심 원료인데 중국이 세계 히토류 금속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의 약 8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과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노바텍은 26.65%, 유니온은 18.28% 급등했습니다. 또 미중 갈등의 테마로 꼽히는 대두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샘표가 9.92%, 샘표식품과 신송홀딩스는 4%대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갈등에 또 불씨를 지폈습니다. 오늘 이 홍콩 국보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김덕호 FA님 그리고 박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관련 종목 계속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꼭 체크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바른생활님, 대박매실님, 공주마마님도 들어오셨네요. 준호님, 진섭님, 불꽃쫄보님, 또 경제야 살아나자님 모두 반갑고요. 보라맨커님 오늘도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라는 기분 좋은 댓글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인스톡 본격적으로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만세를 외치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쯤이면 2000포인트 만세를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좀 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우리 증시의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두 나라의 갈등이 경제 제재에서 이번에는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내용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동기 전문가님. 이 중국이 양회를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이 증시를 좀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1,7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증시를 끌어올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 홍콩 국가보안법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인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다음 주 중반까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전인대. 네, 저희 이번 주제는 홍콩 국보법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전인대를 시작하면서 양회를 시작하자마자 내놓은 두 번째 이슈이기도 한데요. 홍콩을 좀 내가 잡겠다라는 것 같아요. 반대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모든 중국에 반대를 하는 모든 행동들을 좀 잡겠다라는 건데 오늘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덕호 FA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김덕호 FA님. 자, 오늘 홍콩 국가보안법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전인대에서 폐막을 할 때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김덕호 FA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지난주에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홍콩을 비롯해서 대만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남중국해에서 지금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여러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이라는 이제 자치 국가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국과 이제 중국이 같이 일국 양제로 같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지난 작년에 홍콩 시위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위라든가 아니면은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모자를 어떻게 인도를 할 것이냐 등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제정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논의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어떤 시위라든가 민주시위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자유적인 어떤 선거행위라든가 이런 걸 저해할 가능성들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제 더 큰 문제는 홍콩 의회가 직접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닌 중국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이 홍콩에 있는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이번 네. 전인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결국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러니까요.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묶어놓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 만약 직접 이뤄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네. 얼마 전 미국 상원에서 통과를 했던 위구르 인권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었죠. 네. 말 그대로 지금 중국에 있는 여러 자치구 중 한 곳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어떤 이제 거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인권 탄압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지금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홍콩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태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이것을 또 하나의 트릭으로서 정치적인 키워드로서 카드로서 지금 강력하게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현재까지의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홍콩에 대한 규제 묶어놓겠다. 중국이 홍콩 너희 우리 거야라는 좀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님께서는 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실까요?
자, 결국 지금 전인대에서 그 홍콩 국가보안법을 원래는 홍콩 국회에서 지금 만들어야 네. 되는데 통과될 그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번 전인대에서 전격적으로 지금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홍콩의 민주화 시위, 즉 다시 말해 포괄적으로 보면 홍콩의 그 자치적인 의결권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깊이 이제 간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런 의미인데 왜 이걸 지금 그 이번 전인대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네. 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의안이 올라왔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을까라는 부분이 참 의아스러워요. 왜일까요? 특히나 지금 미중 또 분쟁이 지금 한참인 이런 그 상황에서 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중국이 한다는 얘기가 글쎄요. 지금 제가 뭐 내용들을 지금 잘 아시니까 이러한 지금 타이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이 이슈를 지금 중국이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좀 이제 격돌 자체가 지금 불가피하고 중국도 좀 피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이번 전인대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주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죠. 미국도 지금 아주 뭐 격앙되게 지금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의회까지 지금 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이 홍콩 국가보안법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우려스럽다 그럴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이 하나 내놓으면 중국이 또 하나 내놓고 계속 이렇게 서로 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홍콩 보안법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미국도 즉각 반응을 했고요. 홍콩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박동희 전문가님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전인대까지 지금 이 법안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통과를 안 한다라는 거는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예, 결국은 전인대에서 이제 이번 주 내로 통과가 될 테고 이렇게 되면은 뭐 첫 번째로 이제 그 홍콩 그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이 되죠. 뭐 작년 우리 하반기에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봤듯이 거의 뭐 우리 80년대 데모 대학생들 데모를 연상케 하는 그런 격렬한 시위가 그 작년 하반기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위가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격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범죄인 송환법이라는 여기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지금 데모를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국가보안법 우리나라도 국가보안법 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적인 그 국가보안법이어도 이렇게 거부 반응이 많은데 홍콩 내부적으로 그 중국의 통제를 이렇게 인권적인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시위에 참여하는 자는 징역 30년에 처한다. 이렇게 거의 극단적인 그 법률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시위 자체를 원천 봉쇄를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홍콩에서는 아주 강력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을 과연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나오는 반응 수준으로만 보더라도 그 대통령 의회 이쪽에서 지금 거의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경고성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맞아요. 있죠. 이미 중국 제재 법안을 일단 또 이제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자산 동결이라든지 중국 주요 인사들의 비자 발급 금지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게 되면은 이게 충돌 자체가 사실 좀 우려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네. 예, 이제 이것보다도 제일 사실 우리는 이제 금융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보다도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이제 미국이 홍콩 정부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융시장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홍콩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홍콩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한 도시국가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에 각종 미국이 혜택을 부여를 했던 뭐 관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무역에 대한 혜택을 완전히 지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금융시장에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지금 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계속 갈등을 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다면 또 경제 전반에도 좀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홍콩이 또 이번 주 일요일에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김덕호 FA님께서는 이 홍콩 보안법 개변이 된다면 앞으로 좀 의결이 된다면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터질 만한 이벤트는 네. 적어도 3가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섭네. 3개나 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하웨이에 대해서 반대 전선을 지금 강요를 하고 있죠. 뭐 하웨이에 대해서 지금 뭔가 제품을 중국제 반도체를 쓰는 것은 뭐 우리랑 다른 진영 선택하는 줄 알겠다. 우리랑 안 노는 줄 알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어떤 이제 제품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서 중국을 이제 시장 자체에서 몰아내겠다는 얘기로 강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게 싼 거고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싸면서 괜찮으니까 쓴다는 논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뭘로 막을 거냐? 그렇죠. 지난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길어졌을 때 나왔던 바로 그 관세 카드를 또 한번 내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는 이런 관세적인 부분에서 제재가 한번 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관세로 말해서 많았을 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덤빌 수 있는 카드는 결국은 환율 카드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됐던 이제 LPR 대출 기준 금리도 동결을 한번 시켰거든요. 3.85로 동결을 시켰는데 네. 이 부분들을 또 한번 낮추게 됨으로써 결국은 세율에 대한 부분을 환율로서 메리트를 채워나가겠다는 부분으로 중국 정부가 다가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환율을 또 건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시나리오 나옵니다. 미국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내용을 계속 발의를 할 것이고 네. 이런 항의들을 함과 동시에 계속 증시 자체는 계속 끝없이 악화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오늘 증시 보시면은 주가도 빠졌지만 더 아이러니한 건 금도 빠졌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서 보시면 금을 최대로 많이 생산하는 생산 1위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연계가 또 되어 있지 않을까. 네. 결국 이 점에서 봤을 때 금도 빠지고 주가도 빠지고 이런 타이밍에는 현금 가진 놈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최악의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크게 걱정이 되는데 뭐 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미국도 반대, 홍콩도 반대 당연히 한데 중국이 멈출까? 글쎄요. 과연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점점 갈등이 커지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고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전체적으로 좀 파란불 보여주는 시장이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님. 이 미중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 국내 증시 오늘 많이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현재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물러서지 않는 그러니까 마주보는 열차가 스타트가 지금 되지 않았나라는 약간은 지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예, 중국은 내정 간섭에 대한 강력하게 미국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될 테고 또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화웨이부터 해서 무역 부분에서 특히 중국을 지금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도발적이고 도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격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융시장 부분에서도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만약에 이게 여기서 어느 한쪽이 지금 어떤 협상점이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까지 좀 갈 수도 있거든요. 홍콩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홍콩 자체적인 이런 그 혼란이나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홍콩 문제로 인해서 얽혀 있는 여러 그 금융시장 혼란이 지금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내 정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우리나라 정시도 뭐 당연히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글로벌 정시의 지금 정시 또는 뭐 환율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뭐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자체를 고려를 해볼 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물러날 곳이 없는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그 빠른 속도로 이탈될 가능성 더 또 빠져나갈까요? 수급 공백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전문가님, 지난주에도 저희 미중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중 갈등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전문가님께서는 X라고 하셨었는데 그 생각에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는 제가 미중 무역 갈등 부분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이 조금 더 강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중국의 반응 자체가 이번 전인대에서 이걸 전격적으로 그 홍콩 가장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인권적인 부분. 미국을 가장 자극하는 또 부분이 되는 거고 또 홍콩에 대해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금 뭐 법률을 지금 위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이 어떨 것이라는 거는 중국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반대적으로 이 게임은 지금 미국도 중국도 홍콩도 도저히 지금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날지 점점 걱정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김덕호 FA님께서는 이 갈등, 국내 증시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네.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수급 현황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특히 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기관도 들썩이고 개인도 들썩이는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연초부터 해서 지금 가장 수급 비중이 높았던 때 중 하나가 언제냐면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에가 오히려 더 높았던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조금 이전도 훨씬 더 높았던 때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지금의 어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산업 전반적 아니면 경기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것과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이 나라는 어느 나라에 지금 더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성을 더 크게 바라보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살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팬데믹이 선언된 당시에는 지금 외인 보유율이 그래도 뭐 38%포인트 정도에 이렇게 어간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체적인 시총을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거의 36%포인트대로 떨어졌다는 걸 보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한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 의존도나 아니면 시장성에 대한 개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중국과 미국이 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은 고스란히 피해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잠정적인 의견들이 또 차트상에서 혹은 수급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더 문제는 중국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인데 이번 전인대에서 의례적으로 보통 GDP를 시작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얼마 정도의 성장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전인대에서는 GDP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방비를 더 6.6%나 더 상향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움직임 자체가 뭔가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걸 마냥 놓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다가 오히려 욕먹게 되거나 투자했다가 울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되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투자는 관심 없어. 난 모르겠어. 모르쇠로 일관하던 사람들만 득보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답변을 계속 들어서 걱정이 좀 커지는데 짐선님께서는 중국이 위안달러 조절할 때도 홍콩을 이용해서 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골라봐야 될 섹터들을 좀 한번 선별을 좀 해볼게요. 김덕호 FA님, 이 분쟁이 확산된다, 우려된다, 피해주도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피해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먼저는 저는 기존의 한한령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던 섹터들을 먼저 살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엔터주와 화장품입니다. 실제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 약 72조의 시장을 노리고 지금 맞아요. 모멘텀을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사태가 왔다는 거는 사실 한한령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안보 문제라는 민감한 부분 때문에 터진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2년, 3년째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화장품 섹터 또 한 번
대세로 두기가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엔터주입니다. 의외로 엔터주가 아니 그래도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본에 대한 시장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엔터주조차도 지금 썩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당장에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또 한번 반한 감정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엔터주 전반적으로 시장은 유럽 시장만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점점 섹터들은 지금 한류라는 네임 브랜드를 내세우고는 싶지만 정작 그 한류를 좀 더 빨리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배척 관계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훨씬 더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라는 상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화장품과 엔터주는 조금씩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네. 좀 말씀드리면 게임주입니다. 게임이요. 의외로 게임주가 지금 국내에서 게임 진흥 산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진흥 산업은 국내 시장을 본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본 건데 실제로 게임 시장에서 과금, 쉽게 말하면은 뭔가 유료로 충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꽤 많이 잡힙니다. 근데 한한령 떨어지게 되는 순간, 다시 한번 부각되는 순간에는 이런 게임 산업들도 충분히 공산당 안에서 제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섹터는 어찌 보면 길게 가져가기도 또 다시 한번 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류와 관련해서 중국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화장품, 엔터, 게임주, 채팅창에서도 내 SM, 내 YG 하시면서 울기도 하시고 양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 반도체를 많이 담았었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다 하시면서 조금 오늘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제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중 갈등이 커졌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박동기 전문가님, 어떤 것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테마주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네. 자, 일단 우리가 미중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있죠. 예, 히토류 관련주. 네. 예, 희귀 금속이죠. 이게 지금 그 히토류가 그 중국이 그 전 세계 점유율이 90%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은 우리는 히토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이런 희귀 금속들이 들어가는 곳이 워낙 뭐 전자제품부터 해가지고 자동차까지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올 수도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가 미중 무역 갈등 나오면 항상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유니온이라든지 뭐 유니온 머티리얼 또 뭐 그 노바텍 관련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지금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로 항상 미중 갈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대두, 콩이죠. 네, 대두 관련주 쪽이 항상 이제 움직여요. 이거는 그 항상 이제 그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대규모 이제 수입을 하는데 갈등이 생기면은 서로 이제 관세를 이제 크게 두드리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워낙 많은 넓은 땅에서 그 이제 콩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대두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수입을 안 하게 되면 갈 곳이 없어지고 가격이 폭락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관련되는 그 회사가 콩을 싸게 사오는 거죠. 그게 이제 생표식품 뭐 신송홀딩스 주로 간장 만드는 쪽인가 봐요. 간장 만드는 회사들이 대두를 직접적으로 원재료를 쓰고 이 원재료가 차지하는 그 원재료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워낙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싸지면은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으로 지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샘표라든지 또 미래생명자원 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기면은 이로 인한 또 수혜주다 해서 들썩들썩하게 되고 그리고 또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자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하고 또 관련되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환율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은 항상 가장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그럴까요? 금, 1번 금, 2번 미국 국채 뭐 이렇게 되는데 금 아까 우리 김덕호 대표께서는 금값도 또 빠진다. 워낙 이렇게 그 시장이 또 혼란스러우면 금도 사실은 빠지죠. 달러도 빠지고.
달러는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어쨌든 안전자산 관련주 쪽 엘컴텍이라든지 고려 아이언 같은 종목들도 이런 좀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기면은 다소 또 그 시장이 반응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주로는 아무래도 가장 핫한 희토류, 그리고 대두, 그리고 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하락하는데, 자, 전문가님, 우리 좀 대응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자, 지금 일단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나리오를 좀 얘기를 해 봤는데 네. 사실 조금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지만 또 이렇게 또 극적으로 어느 정도 또 수습이 되고 그럴 수도 뭐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너무 제발요. 네. 예, 뭐 지나치게 그렇게 또 뭐 우려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짚어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또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비를 그런- 해야 되니까요. 그렇, 네.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지금 우리 시장에 2,00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오고 나서 또 코스닥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악재가 터지면은 이 악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코스피 쪽에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뭐 조선철강, 뭐 기계, 뭐 화학, 이런 뭐 은행주까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지금 부분적으로 바닥에서 반등이 들어오지만 극히 제한적이에요. 이와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 생기면 경기 민감주에 반등을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관망하는 편이 맞을 것 같고 또 코스닥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비대면 관련주 쪽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또 그 주가가 많이 그 저점 대비해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차익 실현을 좀 해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대로 어느 정도 매수할 사람들은 한 타임을 뒤로 늦춰야 되고 또 코스닥에서 이번에 그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또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을 해서 시장에 종목별로 반등이 들어오면은 부분적으로 좀 현금 확보를 해 나가면서 다음 전략을 좀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덕호 FA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미중 무역 분쟁이 실제로 터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최악으로 갈 것이냐의 가능성은 뭐 물론 앞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우려감들이 충분하게 있다. 말 그대로 기저면을 함부로 잡지 말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주식을 트레이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모멘텀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을 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엔 투자자분들이 포트 어떻게 잡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뭔가 정책적인 수혜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를 잡기 어렵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탈글로벌화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실제로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일본 모든 각국들이 코로나 이슈에 대한 피해를 취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가기 위해서 서로 각자만의 전략들을 택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단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정부상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어떤 사인들을 좀 강하게 보내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한 발 빼서 물러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다고 해서 이것이 증시로 무조건적으로 악재로 터질 것이라 보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 하나 띄워놨는데요. 지금 이제 CSI 300 지수를 지금 제가 띄워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도 초부터 금융위기 관련된 설이 나오면서 증가가 하락을 했죠. 이후에는 미중 무역 분쟁 터지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가는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 증시로 얘기를 하자면 국내도 마찬가지로 하락 부분을 계속 보였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전 고점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는 부분뿐이지 결국은 주가는 회복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살펴봤으면 드리면은 지금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거는 어떤 게임주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든 아니면은 앞서서 얘기 드렸던 어떤 엔터주든 이런 부분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가 매수 기회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살펴보셔야 될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의 어떤 시행하는 뉴딜 정책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뉴딜 정책도 해외 지향적인 건지 아니면 국내의 내수 시장을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외향적인 시장을 보신다면 지금은 거치식 말 그대로 목돈을 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 혹은 적립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우려된다라는 이야기, 좀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그런지 오늘 유튜브에서도 정말 말 그대로 열공 모드로 좀 많이 좀 임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요. 오늘 체크해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위험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시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은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계속해서 파란불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좀 한 주의 마무리를 좀 파란불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내일장, 다음 주장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님, 다음 주에 뭐 아스코도 있고 금통위도 있고 좀 주요 일정들이 있기는 한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전략들을 좀 짜봐야 될까요? 자, 우리가 아까도 계속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향후 그 전개될 수 있는, 예상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역시 뭐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예상이라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또 진행될 가능성도 지금 전혀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 정대로 좀 인식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적인 요인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특히 당사국인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밀렸던 이제 홍콩 H지수, 홍콩 항생 증시 흐름을 장중에도 좀 잘 체크를 해보는 그것도 지금 필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오늘을 비롯한 다음 주도 미국 증시 흐름이 중심을 잡아준다 그러면은 또 이 부분 또한 갈등이 진행이 되더라도 시장은 또 정신은 또 살아서 움직여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일단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주변 부분, 내부적인 종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느 때보다도 주변 흐름을 좀 체크를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런 불확실성이 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시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 또 바닥에 있는 경기 민감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비중 축소를 해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 이슈가 또 우리 증시에 지금 영향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되고요. 김덕호 FA님은 다음 주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챙겨가셔야 되는데 마냥 부정적인 상황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를 했던 미국 제조업 지수 PMI 지수가 이번에는 40% 가까이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경제 재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조업들이 다시 성황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주가 방어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겁니다. 결국 이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투자를 하기에 늦은 곳이냐 아니면은 매도 타이밍만 잡을 것이냐 뿐만 아니라 어떤 섹터별로 선별을 하셨을 때는 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어디까지 상황들이 퍼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미국에 조금 더 의존적인지 중국에 의존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살펴가시면서 분별을 하셔야 혹여나 장기전에 갔을 때도 이런 부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전히 팬데믹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름이라는 계절성 기후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종간 변종이 일어나면서 팬데믹이 또 한번 발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여전히 챙겨가셔야 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신용잔고를 과다하게 인출을 하셔서 뭔가 부채 자산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양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현금화를 계속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금화를 가지신 분들은 결국은 모멘텀들을 분명 챙겨가실 유일한 생존자라고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좀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을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 진단까지 다양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두 분은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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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좀 힘들었어서 그런지, 또 주제가 주제여서 그런지 하루 종일 계속 1시간 내내 채팅창에서 좀 토론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식히시고 주말을 좀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다시 한번 힘내서 한 주 달려보도록 하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야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